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아가, 네가 여길 어떻게? 어머, 아버님? 아버님이 여길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그녀. 그날 밤 우리는 말하면 안 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성호, 올해 55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외아들 민수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노래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따금 외로움에 취해 마이크를 잡곤 하던 곳. 저녁 8시 30분, 노란 불빛 아래 그곳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익숙한 얼굴로 반겨주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박 사장님? 오늘은 좋은 도우미 붙여드릴게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노래 한 곡을 끝내고 술 한 잔을 들이켰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그 어색하고 조용한 몇 초, 그 짧은 시간이 연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된 거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그녀였습니다. 이혼하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뭐든 해보려고 했어요. 편의점, 마트, 콜센터. 그런데 그 돈으로는 월세도 못 내더라고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제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소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라도 벌어야 했어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와 실망, 안쓰러움과 동정심,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감정까지.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에 제 손이 닿았을 때 차가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촉촉한 눈망울, 그리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표정.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 기운보다 무거웠던 것은 가슴속 혼란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 그건 단지 전 며느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고객과의 상담도, 차량 정비 상황도, 머릿속은 온통 지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또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간판 아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사장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박 사장님, 지난번 도우미 마음에 드셨어요? 오늘도 그분 불러드릴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30분쯤 지나자 문이 열리고 그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단정한 차림, 그리고 조심스러운 걸음.
그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말도 눈빛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지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랐지. 하지만 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혼하고 진짜 버티기 힘들었어요. 혼자 된 뒤로 사람들도 멀어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친정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일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으며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버님이 알고 나면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경멸하실까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너는 우리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혼자 참고 살지 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노래나 한 곡 해봐. 너 예전엔 노래 참 잘했잖아.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고른 곡은 우리가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함께 불렀던 트로트였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 노래는 제 마음 한가운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금요일 그 노래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은이가 있는 그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노래방 소파에 앉아 서로 마주보며 잔을 기울이고 가끔은 조용히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저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지만 어느새 우리 사이엔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익숙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도 그분 오실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머리를 낮게 묶고 무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 앉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죠?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저는 자연스럽게 술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말이 잘 통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때 꿈이 간호사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만뒀어? 생활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세 자매 키우느라. 그래서 빨리 돈 벌어야 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로 한 장. 어색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다 써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무데도. 그냥 보고 싶을 때 보려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등에 그녀의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도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금요일 밤이 기다려졌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이제는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오늘 많이 기다리셨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지은이는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이 오시면 그날은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걸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 민수를 생각하냐? 그녀는 잠시 정적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제 마음에서 떠났어요. 오래전에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 지은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을까요? 아버님 아버님이 부르시는 그 말, 이제 그만 들으면 안 될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 지은아.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우리는 말없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잔잔한 트로트 멜로디가 흘렀고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방 안 음악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미쳤나?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도 그녀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 말도 변명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문득 거울을 봐도 모든 순간이 지은이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 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그리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자주 연락을 주었습니다. 성호 씨, 잘 주무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녀의 톡 하나,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개 응대를 하면서도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문득 노래방 앞에 섰습니다.
금요일도 퇴근 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사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빠르시네요. 그 지은이 오늘 나오나요? 사장님은 눈치를 살피더니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있어요. 이따 방에 보낼게요. 방에 들어서고 10분쯤 흘렀을까요? 문이 열렸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어쩐 일이세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녀는 말없이 문을 닫고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후회하세요? 그녀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겁이 나.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뭐라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야기만 나누다 나왔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고 포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더 깊은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다르게 만났습니다. 이제는 노래방이 아닌 커피숍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햇살이 드는 창가에 마주 앉아 지은이와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가끔 진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자주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호 씨, 그녀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말에 저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지은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말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던 민수.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다른 여자 있었더라고요. 나랑 같이 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걸 알고도 그냥 풀려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그날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제 손바닥에 살짝 얹혔습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호 씨가 연락 주셨잖아요. 민수 대신 잘 지내냐고 묻던 그 목소리.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일이라도 하면서 버텨보자 했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랑 사람답게 말이나 하고 싶어서. 지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그녀는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노래방 밖에서 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 공원, 시장 골목.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나이차 23살이죠? 응, 딱 23살. 나이차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편한 사람이면 그게 전부죠.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저는 어느샌가 그녀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 잘못된 거라면 나는 처음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햇살이 강해지고 거리에는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계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만남도 더 잦아졌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한 시간은 하루하루가 특별했습니다. 평범한 분식집 테이블, 시장 골목에서 나눈 어묵 하나, 공원 벤치에서 마신 캔커피,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소중한 기억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 있잖아요. 응, 말해봐.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였어요. 저도 그리고 성호 씨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이유 없이 하루라도 못 보면 허전하니까. 그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천천히 꼬았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를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 그리고 세상의 시선들. 솔직히 두렵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다 감당하고 싶어. 그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어떻게 되든 성호 씨만 함께 있어 주시면 돼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스스로에게는 솔직하기로. 그리고 그녀는 노래방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이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호 씨가 옆에 있으니까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고, 같이 밥을 해 먹는 상상을 했습니다. 성호 씨는 된장찌개 잘 끓이세요? 해본 적은 없는데 먹는 건 자신 있어. 그녀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노래방이 아닌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을 머리에 둘렀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진짜예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심이야. 내가 믿어주면 좋겠어.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사랑해요. 성호 씨. 장맛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는 저녁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고 창밖은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지은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비를 뚫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긴 우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성호 씨,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혼자 계시면 우울하실까 봐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천막 안, 지글지글 부침개 익는 소리와 뜨끈한 동동주 한 사발. 그리고 나란히 앉은 우리. 그녀는 오늘따라 말이 많았습니다. 저요, 가끔 상상해요. 진짜 우리가 부부처럼 살면 어떨까?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냥 상상만요. 아침에 같이 눈 뜨고, 밥 먹고, 장도 같이 보고,
그녀의 눈빛은 아련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왜 상상만 해? 우리는 이미 마음은 부부잖아.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포장마차 천막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지은의 집에 갔습니다. 좁은 원룸, 가구라곤 작은 침대와 낡은 책상 하나.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초라하죠? 아니, 따뜻해. 너랑 닮아서. 그녀는 눈을 피하며 작은 화병에 꽃 한 송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망설임도 잠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베고 누워 어린아이처럼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있는 이 삶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무겁게 남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민수 그리고 세상,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볼수록 행복할수록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지은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가치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좁은 침대,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포근한 그녀의 숨결.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그 고요함은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자 그녀가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담요를 두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아, 어제 괜찮았어? 그녀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쳤나, 진짜 미쳤어.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락은 계속했지만 만남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호 씨,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노래방이 아닌 처음 만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두운 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나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이 관계 계속 가도 괜찮을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었는데?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고 싶어요. 지금 이 마음이 진짜니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그날 밤 지은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우산을 받쳐주었고 저는 그 우산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만들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저 성호 씨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비 오는 골목, 작은 우산 아래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노래방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대신 햇살 드는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왜 연락이 없으세요?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함과 거리감. 그냥 뭐 바쁘게 지냈다. 왜?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은이랑 연락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서요. 아버지 동선이랑 지은이 SNS 보면 뭔가 겹치거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요. 아니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깐 보자. 조용한 골목길 카페. 지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민수와의 통화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라고 말했어요? 확신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느낌이 안 좋아. 혹시라도 알게 되면 상상도 하기 싫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괜찮아요. 이 관계 숨기는 거 익숙해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난 너한테 이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호 씨가 필요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비가 올 듯한 밤이었습니다. 공기엔 습기가 가득했고 우리 마음도 무거운 구름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체온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조심하더라도 이 마음만큼은 숨기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다음 위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말없이 서 있는데 그는 곧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좀 되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일이 찾아왔냐? 그는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엔 제가 지은이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 공원에서 걷는 모습, 심지어 함께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진짜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아빠가 분노, 충격, 배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설명할 말이 없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돌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 여자 제 전처예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괴롭다. 그 순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랑 끝내요. 아니면 나 아버지 안 봐요. 다시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도 나도 누구보다 외로웠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고 안쓰러웠고 근데 그게 점점 감정이 됐다. 민수는 고개를 돌린 채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내리누르는 듯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느낀 듯 말했습니다. 걸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끝내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직 난 너 놓을 준비 안 됐어.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의 분노와 실망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모든 걸 망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긴장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말이 없었고 저도 젓가락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얼마간 시골에 다녀오려 해요. 저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잠깐 나 혼자 정리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근데 연락은 해줘야 해. 기다릴게.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성호 씨 아니었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지은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형태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조용한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어 주실래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게 이별을 앞둔 연인의 마음처럼 서로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먼저 눈을 떴고 작은 쪽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성호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만나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남은 반찬, 거실 소파에 놓인 머리카락 한 올, 욕실 거울에 남은 손자국. 모든 게 그녀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연락이 오갔지만 그녀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쉬다가 연락드릴게요. 성호 씨도 잘 챙기고 계셔야 해요.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그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집 근처 왔다가 그냥 들렀어요. 억지 웃음을 짓는 그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는 있지. 너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정적을 가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 아직 만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따로 있어. 시골에 내려갔다더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진짜 끝내신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뒤 며칠 전까지 그녀가 누워 있었던 공간. 혹시 무언가 흔적이 남아 있을까?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야, 거긴 그냥 놔둬. 지금 청소도 안 돼 있어. 그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냐? 너도 의심 그만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땀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조심해야겠다. 민수가 의심이 깊어졌어.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정말 끝내야 할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한 달 더 흐른 어느 날 지은이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예고도 없이.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잠시 멈췄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체온, 느릿한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향기. 모든 것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서 놀라 일어나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거실 한가운데 선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왜 있어요? 지은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이 여자가 아직 여기 있다고요? 이게 진짜 말이 돼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내 마음을 속일 수 없다. 민수는 절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그 순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민수 씨한테 그런 말 들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인간이에요. 외롭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엔 실망과 혼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아픔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알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저한테 아버지로 다가오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우리가 감당하자. 그가 이해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함께 있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절대 놓지 않을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운 채로 2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어떤 연락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거운 짐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줄었고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그녀도 그걸 느꼈던 걸까요? 성호 씨, 우리 잠깐 거리 두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너도 후회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성호 씨가 자꾸 제 눈 피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민수 씨 아픔 이해해요. 그리고 성호 씨가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도요.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서로 시간을 좀 가져봐요. 서로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그러자.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의 저녁, 혼자의 아침, 익숙했던 고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지은이 없었습니다. 다시 1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밤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커피잔 너머로 웃고 있는 얼굴, 공원 벤치에서 기대어 있던 모습,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그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던 끝에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 씨 괜찮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나 안 괜찮아. 너 없는 이 3달 너무 힘들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너무 그리웠어요. 다시 만나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도 노래방도 아닌 조용한 한강변 벤치 위에서 가을이 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비치고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지은이는 얇은 니트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예전엔 자주 왔었는데. 저는 그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도 이런 데 좋아하는데.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조용한 공간 오롯이 내 것이었으면 했어요.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이 어디 중요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전부야.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날 민수 씨가 했던 말,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가족이었잖아요. 그 말이 참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이 감정이 진짜라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망치지 말고 버텨봐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고 짧은 키스를 나누고 그리고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지은이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저도요. 성호 씨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그 말에 서로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을게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외였습니다. 그래. 언제, 어디서? 다음 달 일요일 제 결혼식이에요. 초대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듯 했습니다. 결혼식? 그리고 초대.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갈게. 그리고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식장 입구를 비추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저는 다소 어색한 양복 차림으로 홀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 그리고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 지은이는 식장에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가세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멀리서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구를 지나 조심스럽게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신랑 대기실에서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민수야. 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행복해라. 이제는 진짜로. 그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게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그 말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연락 안 드릴게요. 저도 아버지도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한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식장 뒤편 멀찍이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은색 스카프를 두른 채 조용히 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잘하더라. 많이 컸어. 민수.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쉬자. 우리 둘 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성호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녀의 말이 잔잔한 가을 바람처럼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의 음악 소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 둘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을 위한 첫 번째 양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는 매일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라도 그녀의 메시지가 없으면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아무 연락도 안 해봤는데 너무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노래방이 아닌 작은 도심 외곽의 공원 벤치. 지은이는 커다란 머플러에 얼굴을 묻은 채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호 씨, 이제 우리 이야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마무리하지 말자. 그냥 흘러가게 두자. 서로 원하면 언제든 손 내밀 수 있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날 말보다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황혼에 피어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겁지 않고 하지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감정.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조심스러운 손길.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 여전히 사랑해요. 어떤 이름으로든. 그 말에 가슴이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나도 그래. 지은아, 언제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아직 모두에게 떳떳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거리엔 낙엽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어느 날은 그가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저와 지은이를 피해서 멀어진 건 아닐까? 내가 뺏은 시간이 그를 이토록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죄책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지은이의 존재는 제게 쉼표처럼 다가왔습니다. 성호 씨, 우리 이사 가요. 여기선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 가지는 말고요. 딱 우리가 살아도 되는 곳으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자. 우리는 그렇게 도심을 떠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집, 담장 옆엔 감나무가 있고 창가엔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침엔 같이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점심엔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서로 기대어 책을 읽는 나날. 그 삶은 평온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응,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이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성호 씨 덕분에 다시 여자이고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그녀는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황혼의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란히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엔 겨울 바람이 불고 감나무는 주황빛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있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엔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누구와 조용히 견딜 수 있느냐였다는 걸. 우리는 소란스러운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고 당당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은이를 만났던 그날부터 내 삶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바람이 창틈을 파고들고 우리는 또다시 마당 벤치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겠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이 조용한 사랑을 지켜갈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응원의 댓글 하나 부탁드려요. 황혼에 찾아온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진지할 수 있다는 걸 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